전편 동영상에 의해서 다시 계속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암은 그렇죠. 이게 종류가 많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암 환자에게서 증상이 보면 체중 감소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전신 피로감이라든지 무력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암 같은 증상인데 속쓰림과 복통이 일어나요. 속쓰림과 복통은 귀양 증세 있었을 때 위궤양이나 그럴 때 생겼을 때도 생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게 그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속쓰림과 복통입니다. 복부각이 있으면 거기 귀양 증세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변 습관의 변화, 변이 남은 듯한 느낌. 대장암의 증상인데 혈변까지 나오면 암이 상당히 진행한 것이다. 이제 뭐 직경이 가늘어진 변이 자주 나올 때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기침과 피 섞인 가래. 폐암 초기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기침이고, 기침은 뭐 감기 걸렸을 때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좀 추워서 일시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2주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기침을 하면 결핵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다.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진다. 유방암,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진다. 암이 진행되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의심스러운 게 바이러스 증상이다. 림프절 비대, 림프절이 안에서 비대가 되는 거.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에도 그것이 분포돼 있잖아요. 림프절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유방암을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이 진행되면 유방뿐만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래서 유방암을 제가 개인적인 견해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의심하고 있고요. 또 유선을 통해서 유관을 통해서 그게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감염을 통해서 감염되듯이 이렇게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편 동영상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간암의 증상은 그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는 덩어리는 혹 이런 것들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소화불량도 여러 가지 암에서 소화불량 증상도 나타나거나 심근경색 그렇죠. 심장 쪽에 이제 이상이 혈관이 막혔을 때도 관상동맥 그럴 때도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 혈액이 덜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간경병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면 갑자기 황달이나 복수가 심해지기도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줄기도 가늘어진다. 전립선에 이제 암세포가 생겨서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 배출 시 이상이 감지된다. 소변 후 잔뇨감도 있고요. 급박하게 마려울 수도 있다. 담낭암 증상이다. 그러니까 그 소변이 나가는 그 요도를 갖다가 좀 줄이니까 거기 소변이 잘 나가지를 않게 되겠죠. 거기 그럼 이제 만성된 거기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균도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변 후 잔뇨감, 급하게 어려울 수도 있다. 담낭암의 증상인데 체중 감소, 피곤, 식욕 부진, 그다음에 메스꺼운 구토, 오른쪽 상복부 명치에 통증, 황달이 생겼습니다. 황달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 간경화 같은 거 생겼을 때 이제 황달 복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담낭 쪽 이것도 소화 같은 소화 쪽 저기 보면 간에 이제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담낭 쪽에 담관이 막히거나 췌도가 막히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황달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췌장암 환자에서 40에서 70%에게서도 복통과 체중 감소, 황달이 일어나고 명치 통증과 황달이 일어나는 것도 담낭암의 증상입니다. 간 쪽 이상이 생기든지 담낭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통로를 가로막히니까 기생충이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히는 그냥 증상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거기 조직이 약간 그렇죠. 거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통로를 가로막으면 췌장암 환자의 70%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 황달이 나타나. 황달은 그러니까 담낭암이나 췌장암 정도 간과 이제 췌장 이상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달 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췌장암이 60% 70%에서는 머리 부분에 발생합니다. 췌장 머리에 생긴 암은 거의 황달 증상을 보인다. 신장암의 주요 증상은 옆구리 통증과 혈뇨입니다. 상복부에서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상복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상 조직기 이렇게 부종이 생기거나 바이러스 증상이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직 비대가 일어나거나 부종이 생긴다는 거죠. 비장 비대, 전립선 비대 이것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대, 간 비대라든지 저는 심지어는 갑상선 비대 이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암의 주요 증상은 상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유방암도 그렇고 겨드랑이 혹 만져, 덩어리 혹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죠. 암이 이상 조직이 이제 비대가 진 거 정상적이 않은 비정상 조직이 자란 것인지 일시적인 일시적인 뭐라 그럴까 그냥 멍울 정도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그냥 혹인지 또 혹이나 뭐 덩어리 이렇게 완전히 일단 의심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발열, 빈혈이 있을 수 있는 이게 혈관계에게 조혈에 신장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 빈혈이 생기나 봅니다. 체중 감소, 발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인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인을 알고 박창님 문고리 식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 여기 보기는 어렵지만 치료 방법을 정립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암 증상 중에 이게 덩어리가 혹이 만져지는 증상들, 그다음에 기침이나 쉰목소리 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쉰목소리 날 때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이럴 때도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흔한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변 습관의 재산,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이 가늘어졌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런 대장암 같은 것 있을 수 있고요. 지속적인 통증, 그래서 몸이 이렇게 단순한 근육 통증이냐 아니면 당겨서 생기는 통증이냐 아니면 안에 종양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계속 당기니까 생기는 거냐. 통증이 오래진다, 몸에 이제 이상이 있다, 뼈의 암, 난소암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으면 신장암과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방광염으로 인해 생기거나 결석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과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저도 이거 다 뭐 경험을 다 했었는데 다 치료를 다 했죠. 방광 쪽에 통증이 계속 이게 그렇죠. 통증이 생겨서 목의 통증 같은 것, 후두암 이렇게 급격한 체중 감소,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암의 주요 원인이 식도암이나 유암, 목에 암이 생길 때 종류 생기거나 신경 또는 면역 체계 문제 이렇게 또 암 환자 이런 것도 보면 연화 장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잘 삼키면 입안이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혈 부분이 이렇게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식초 먹어가지고 씹히지 않게 한 거리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혈도 있을 수 있고 뭐 치질 같은 거 있을 때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안에 뭐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지혈인자가 부족해서 생기거나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혈소판에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출혈이 생기거나 또는 간에 이상이 생겨갖고 알부민 같은 것이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출혈이 잘 생깁니다. 바이러스 증상과 거의 이렇게 유사하고요. 바이러스와 출혈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암 증상으로도 대표적인 게 출혈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암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대변에 묻은 피는 결장과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 자궁이나 자궁내막암의 진료가 필요하다. 유두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 주요 이렇게 출혈 증상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암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게 생겼을 때도 검은색 변이 나옵니다. 짜장면 같은 걸 먹었을 때도 생기죠. 블루베리 먹어도 그러던데 블루베리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보다 피부암을 예고할 수 있다. 변비 설사, 변비의 주에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하곤란이 대표적으로 암의 증상입니다. 이게 중풍 걸렸을 때도 그러는데 바이러스 증상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심한 빈혈도 빈혈도 바이러스 증상인데 이것도 암이 진행된 경우에 구토, 출혈, 뭐 연하곤란, 심한 빈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래요. 이거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7곡분 보건소네. 피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가 섞인 가래 객혈을 하게 되고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경우, 이 호흡곤란이 뭐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 부위가 가늘에 찔린 것 같은 흉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목이 장기간에 잠긴다. 피 섞인 가래, 객혈, 잦은 기침, 이게 피암 같은 거 생겼을 때 흡연이라든지 간접 흡연, 실제로는 바이러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감염, 유전적인 감염이라든지 가족의 공기오염, 뭐 방사선 노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간암은 9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이거는 치료 방법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간내 기생충 감염으로 간경화에서 생깁니다. 초기에는 식욕이 부진하고, 식욕 부진하면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거죠, 신호죠. 연하장애, 식욕 부진, 일반 마름 이런 것들, 암 증상에 대해서 보통 나타나 바이러스 증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식욕 부진, 구토, 위 압박감, 불규칙 배변 습관, 만장에 간질환, 그 다음에 복통이 오른쪽에 늑골 아래 명치 부분에서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장암은 변비와 설사의 반복 이런 것들, 변비와 설사 이게 또 바이러스 증상인데 간에 이제 바이러스 침범했을 때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암과 바이러스가.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로서. 혈변 또는 점액변이라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도 이렇게 귀향 증상이 생겨서 혈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로 생길 수도 있고, 식초 같은 거 먹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근데 그 가지고 식초는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그 뭐랄까 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양이나 십이지장기양 이런 것들도 다 생길 수 있다. 장애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나 설사 이렇게 출혈이 잘 생기더라.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색초를 바르면 또는 소금을 뿌리면은 이게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오랫동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치료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식초를 먹으면 출혈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변 습관의 변비와 설사의 반복, 혈변, 점역변이 일어납니다. 실변, 소화, 식욕부진, 소화불량. 소화불량은 암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화 장애, 음식 삼키기 곤란한 거하고 입마름 증세 이런 거하고 관련이 다 있습니다. 식욕부진, 복부에서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 덩어리, 혹 이런 것들이 만져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 조직에서 비정상 조직이 자란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부종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성병 감염이나 바이러스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 후에 출혈이 생기고 월경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생기고 악취나는 질분비물, 출혈성 분비물, 배변이 곤란하고 하복부와 하지의 동통과 대하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자궁경부암 생겨도 배변이 곤란한 이렇게 해서 유방암은 이제 유방 주변이나 팔 아래쪽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이게 겨드랑이 쪽이겠죠. 이쪽 덩어리 림프 비대 림프절이 있는 쪽에 약간 그쪽 부분에 부종이나 비대가 있는 경우 바이러스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유방암을 바이러스로 생각하는 이유가 성관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편 동영상에서 그거를 병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유방 모양과 크기가 변화되고 유방 분비물과 민감한 유두의 함몰, 유방의 윤기나 함몰,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같이 같이 보인다. 유방의 윤기나 함몰, 유방의 피부나 유두의 모습에는 느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나친 가신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알고 치료 방법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의료 상식이 전혀 아닙니다. 구글을 찾아서 병원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뭐 제 의견만 얘기를 하면 또 엉터리라고 할 것 같아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기침 있고 다른 증상으로 숨가쁨, 쌕쌕거림, 신목소리, 기침, 만성기침 이런 것들 통증 및 배뇨곤란, 전립선암 남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다. 통증과 배뇨곤란이 생깁니다. 배뇨 시 통증이나 어려움은 전립선암의 징후이다라고. 골반 통증, 고환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골반 통증은 종양 자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골반의 림프절 침범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통증은 이 부분에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대장암은 지속적인 위장장애 통증 이것들 말씀드리고 감이라든지 당간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황달, 뭐 복수 이런 것들. 췌장암은 중동 깊은 복통으로 시작하여 따라 사라져 간암의 경우 황달과 피부와 눈, 흰자위의 변색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몸에 가려움증이 가다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방광암의 첫 번째 증상은 종종 혈뇨로 나타난다. 혈뇨. 피가 나면은 그렇죠. 그 부분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암이다 할 수는 없지만 암의 주요 증상이 출혈이라는 것은 출혈, 부종, 비대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 연화장애,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소변의 혈액은 남성의 또 다른 10대 암의 신장암의 징후일 수 있다. 고환의 덩어리는 고환암의 징후일 수 있다. 음란과 고환을 검사해야 된다. 뭔가 모르게 좀 그렇죠. 거기 부어 있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그런가, 아니면 뭐 안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단순한 부종인가, 아니면 솔직히 비대인가, 저기 뭐 비정상적으로 혹이 만져지거나 덩어리 이렇게 되면 암을 의심해야 되겠네. 단순한 어떤 그 물혹 같은 거, 그렇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물혹 같은 거라면 좀 비중이 덜한데 딱딱하거나 만져지기 이런 만져지는 덩어리가 만져 그런 종류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로 같은 일반적인 피로 계속 피로한 거예요. 피로하고 무기력, 식욕부진 이런 것들, 연화장애, 식욕부진 이런 것들, 음식에 삼키기 어려움. 중국 걸려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성도 또한 림프절 침범으로 해서 남성 유방암도 있을 수 있는데 겨드랑이가 부어올 수 있습니다. 림프절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했다. 그럼 이거는 그렇죠. 유방암을 내가 그래서 바이러스로 보는 이유가 여기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유방암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의외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엉터리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드라이기로 그냥 가해를 2200W짜리에서 덩어리 만져지는 부분을 해서 계속 뜨겁게 안쪽에다가 열을 축적을 한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덩어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냥 수술을 통해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변까지 해서 장기간으로, 그렇죠. 계속 사라지더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10며칠간 또는 20며칠간 계속해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약을 복용하셔야죠. 저는 바이러스 약을 개발했습니다. 식품과 약초 두 가지 해서 특허를 10개 냈는데 안 주더라고, 특허를.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치료되는데. 제가 그 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뭐 신이 아니라서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뭐 의사는 뭐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죠. 화학적인 약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초나 이런 식품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정립을 내 나름대로 해서 도수 치료 이런 것, 기타 다른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이렇게 치료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될 텐데 의료법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일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나오는데 저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을 소멸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혈관 마킹을 없애고 몸의 온도를 높이면 된다. 영양 부족이 같은 거, 비타민 C라든지 영양 비타민 B원, 필수 영양소들,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B계통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 뭐 공급하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엽산이라든지.
자, 이렇게 이런 암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세히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근데 혼자서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니까 구글 자료하고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